내가 5년 동안 월 6만원씩 벌면서도 여행 컨텐츠를 계속하는 이유.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 한 편이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의 진입장벽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해보면,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여행 유튜버가 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것, 마음다짐, 필요한 장비와 각종 경비에 대한 정보와, 또 만약에 초보 여행 유튜버가 베트남 또는 태국으로 여행을 나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행기를 간접 체험 스타일로 풀어나갔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웬만하면 여행 유튜버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중앙일보 소속 기자님이 제 영상을 보고 인터뷰 요청이 있었어요. 대략 퇴사 후 유튜브를 시작한 분, 또 직장생활과 유튜브를 겸직하는 분들에 대한 취재를 하고 계셨는데, 특히나 여행 유튜브에 관련된 부분들을 궁금해 하셨는지 여러가지 질문지를 라이 아빠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알고 있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 후 얼마 전이죠. 드디어 기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 나도 인터넷 뉴스에 나왔구나. 이렇게라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노출이 될 수 있구나. 저 같은 학고 유튜버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월간 중앙 권혁중 기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순식간에 기사가 여러 군데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네이트 뉴스, 각종 블로그와 커뮤니티까지 싹 다 퍼지는 상황을 보면서 역시 한번 바이럴 타면 퍼지는 건 순식간이구나.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전 주로 네이버 뉴스를 자주 보니까 네이버 댓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달아주는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여행 유튜브에 관련된 부정적인 시선들이 존재하더군요. 기사의 큰 틀에서 보면 퇴사를 한 이후에 여행 유튜버로 전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서 그런지 여러 반응들 중에서도 야, 미쳤다고 퇴사를 하고 여행 유튜브를 하냐, 남 잘 되는 거 보니까 쉬워 보이더냐, 쉽게 돈 벌려는 너네들 자업자득이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진심 사람들의 빡침이 느껴졌습니다. 딱히 여행 유튜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 정도로 욕을 먹어야 한다니 마음 한편이 좀 무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져서 저도 기사에 댓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대략 큰맘 먹고 어렵게 시작한 여행 유튜버들에 대해서 쉽게 놀고 먹으면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냥 알아달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좋아요도 24개가 달렸는데 싫어요도 15개가 순식간에 붙더라고요. 여튼 어느 기사를 봐도 응원보다는 여행 유튜버에 대한 빡침과 분노, 혐오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FM코리아에 올라온 게시물도 보게 되었는데요. 전 커뮤니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여기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진심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려 59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다른 뉴스 기사 댓글과는 다르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조언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뭔가 긍정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제 자신을 identify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달할 수 있는 기운을 받았습니다. 라이 아빠는 공식적으로 FM코리아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굳건한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자주 모이는 커뮤니티여서 저 같은 꼰대 40대 아저씨는 세대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FM코리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이 아빠가 5년 동안 월 6만원도 못 벌면서 여행 컨텐츠를 계속하는 이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유튜브를 하기 위해 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 여행을 좋아해서 라이 엄마를 처음 만났던 2007년부터 여행을 시작하였고 연애 기간 동안에도 라이 엄마와 휴가 때를 꼭 맞춰서 1년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꾸준하게 여행을 다녔고 여행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결혼식조차도 괌에서 신혼여행 겸 부모님 효도 관광 겸 해서 채플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라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태어난 이후에도 3살, 4살, 7살 코로나 이전까지 쉬지 않고 여행을 다녀온 여행을 즐기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유튜브를 몰랐던 시절부터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인터넷 방송을 하듯이 우리의 기록을 저장해 뒀고 내가 좋아하는 힘의 사마들
봐, 저 아줌마 어떻게 사진 찍냐고 물어보면 보자. 안 된대, 싸가지 없다. Can I take a photo라고 하는구나. 여기는 도쿄의 야경. 지금 보이는 도쿄의 명물인 도쿄타워. 둘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화장품을 안 갖고 와서 화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화장품을 섞어서 화학 조미료 섞듯이. 자, 메이지 신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걷군요. 메이지 신궁이 아니라 히메지성. 히메지 신궁. 메이지 신궁은 도쿄에 있는 거고 멍청아. 사슴머리를 해. 가운데로 쑥 지나가봐. 애들 다 비켜준다니까. 자, 지금 중국 홍콩 식당에 와서 음식을 대충 시켰는데 이거 분위기는 약간 이렇습니다. 밥을 처먹고 나왔습니다. 탕수육 덮밥에 바베큐 돼지 덮밥. 나는 개인적으로 좀 맛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또다시 길을 헤매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도보를 해서 모든 곳을 다 가는 우리. 코앞에까지 왔어.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 상황 보고 저 계단 또 올라가야 돼. 저 위에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상황 보고 정상에 올라왔어. 이거 동굴이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발바닥 아파. 뭐 얼마나 내리막길 하면서 계속 발바닥 밀려가지고. 지금 2시니까 밥 먹고 나면 거기 가면 3시쯤 도착한다고 치고 그 주판에서 바로 가는 타이베이로 가는 차가 있어. 주판에서? 구찌 터널 투어 가기 전에 지금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아침 꼼 어쩌고저쩌고를 먹었죠. 라이아빠. 지금까지도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여행 때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 라이의 일기장 개념으로 시작했던 라이 이야기. 유튜브는 2019년 베트남 나트랑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개떡상한 베트남 축구 현황과 베트남 클럽 갔다가 죽을 뻔했던 영상을 시작으로 여행 유튜브를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트랑 여행 때 직접 느꼈던 장단점 영상을 시작으로 제 채널에 본격적으로 여행 컨텐츠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문제는 편집이었습니다. 아무런 지식과 정보도 없고 장비 또한 없던, 그리고 손까지 느렸던 저에게는 영상 한 편을 만들어서 올리기까지가 빠르게는 7일, 보통 10일이 넘어가더라고요. 당시에는 자막 달아주는 앱도 몰라서 그냥 모든 대화를 일일이 손으로 직접 입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런 편집 센스 없이, 전문 방송 PD 같은 기획력도 없이, 단지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녀봤던 경험을 토대로 시작했던 여행 유튜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던가요? 전 저의 실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배워갔던 찰나였기에 컷 편집부터 쓸데없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갔던 실패의 이유. 편집을 조금 더 잘하고 싶었기에 사용했던 효과음을 난사해서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했던 실패의 이유. 마이크 없이 단지 핸드폰으로만 촬영했기에 들리는 각종 소음과 부정확한 발음, 듣는 이에게 불편함을 주는 실패의 이유. 괜히 캐릭터 구성한다고 억지로 영상 뒤편에 보기 흉한 춤을 계속 춰서 시그니처로 넣어서 사람들에게 민망함을 준 실패의 이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바로 라이 아빠라는 여행객이 가지고 있던 핸디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가족여행을 보고 싶은 분들이 적습니다. 그나마 83 부부님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들 봐주시죠. 전 가족여행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실제로 라이 엄마와 라이가 구경을 이곳저곳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깍두기 마냥 이쪽 저쪽을 촬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보다는 우리 가족여행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여행을 간 김에 유튜브를 찍고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라이 아빠 시즌2 영상을 보면 웬 노란 머리 아저씨가 뛰쳐나와서 설치고 있죠. 아마 심각하게 비호감적인 저의 와꾸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새치머리가 제 머리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심각하게요. 염색을 하지 않고는
2달을 버티기 힘듭니다. 당시 여행을 떠나기 전 머리 탈색을 하고 출발했어요. 어차피 흰머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 머리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출발해서 2020년 2월 달에 여정을 끝낸 라이 아빠 시즌2 여행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2달 여행 기간 동안 라이 아빠 스스로 혼심을 다해서 촬영을 끝내왔는데 코로나라니. 당시에는 분위기가 여행 영상을 올리면 완전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비난의 여론이 있었기에 전 힘들게 촬영해뒀던 라이 아빠 시즌2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행 안 가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영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냥 시간이 모자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에서 지금 여행 유튜버들이 잘 나가니까 따라하는 거라고 많이 말씀들 하는데, 저 예전에 빠니보틀님과 나는 유튜버라는 카페에서 알게 되어가지고 나름 소통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빠니님과 여행 유튜버 시작한 시기가 많이 비슷해요. 실제로 빠니님 구독자가 500명일 때 제가 구독을 해서 아직까지 즐겨보고 있어요. 나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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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제가 너무 학고여서 괜히 아는 척하면 빠니보틀님 주위에서 픽 빨아먹으려는 사람들처럼 보일까봐 그냥 댓글도 안 달고 그냥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빠니보틀님처럼 혼자 오지를 다니면서 고생하는 재미있는 여행을 찍었더라면 하는 상상도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가족여행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가족여행지에 직접 가서 발로 뛰어보고 겪어보고 먹어보고 느껴본 몇몇 정보를 나눈 컨텐츠를 가끔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챗 GPT에 물어보면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전 여전히 무식하게 직접 발로 뛰면서 라이 아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돈도 안 되는데 여행 유튜브를 하냐? 재미있으니까요.